60세 이후 친밀한 관계를 멀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화가 갑자기 빨라지고 심장은 약해지고 기억은 흐려지고 몸은 더 이상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껍데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수년 후가 아닌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시작되며 일단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한번 74세의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대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점점 기운을 잃고 기억력이 약해지고 자립심을 잃어가던 끝에 벌어진 일이었죠. 그는 본인의 삶을 지탱해줄 중요한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김재훈 박사입니다. 3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연구하며 중장년과 노년층이 활력을 유지하고 자율성과 삶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성생활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친밀함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노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심장은 약해지며 정신은 흐릿해지고 자유로운 삶이 조용히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생활을 멀리할 때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7가지 숨겨진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은 아마 이걸 몰랐다면 큰일 날 뻔했다 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도 켜주세요. 60세 이후에도 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더 나은 주제로 만나고 싶으시면 숫자 0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간과되기 쉬운 위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친밀한 연결을 멀리할 때 정서적인 타격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불안감은 커지고 외로움은 깊어지며 마음속 평온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 당신은 점점 더 불안하고 고립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자신감 있고 주변과 잘 어울리던 어르신들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세상과 멀어지고 혼자 남게 되는 모습을요. 그 시작은 아주 조용합니다. 처음엔 그저 마음이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사람들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저녁 별다른 이유 없이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포기하면 우리 몸과 정신이 원래 스스로를 치유하던 중요한 힘 하나를 잃게 됩니다. 바로 유대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입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불안은 가슴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마음의 평온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세상은 점점 차갑고 멀게 느껴지고 예전 같으면 잘 버텼던 어려움도 더 이상 이겨내기 힘들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작은 불편함이 만성적인 불안과 우울감, 깊은 외로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어떤 약으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과 불안은 심장병, 인지기능, 저하,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친밀한 연결이 끊긴다는 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노년의 삶을 훨씬 더 무겁고 힘겹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사실은 이 하강 곡선이 시작되면 다시 빠져나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의미 있는 연결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신만의 껍질 속으로 갇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손실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연결이 끊어지면 당신의 몸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위가 조용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심장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60을 훌쩍 넘긴 한 남성 환자였습니다. 그는 평소 체격도 좋고 생기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식습관도 변함없었고 매일 꾸준히 걷기 운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본인도 별일 아니라고 여겼던 걸 멈췄습니다.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로 인해 시작된 심장 기능의 저하는 아주 느리면서도 분명하게 그의 건강을 무너뜨렸고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친밀한 접촉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들고 혈압을 낮추며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신체 구석구석에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이런 활동들이 반복되면 심장은 생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이 멈추기 시작하면 혈관은 뻣뻣해지고 혈압은 서서히 올라가며 피로가 빨리 찾아옵니다. 동시에 심장질환, 뇌졸중, 심정지 같은 위협적인 문제들의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무서운 건 이 변화가 너무 조용하게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경고음도 불빛도 없습니다. 그저 피곤함이 늘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인 심장이 조용히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기 시작하면 에너지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율성, 움직일 수 있는 자유, 심지어는 남아있던 몇 년의 생명력까지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친밀한 관계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입니다. 심장을 젊고 유연하고 강하게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이를 스스로 끊는 것은 스스로를 지탱하는 에너지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심장은 무너지는 시작일 뿐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사라질 때 우리 몸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시스템이 조용히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의 움직임, 감정, 그리고 노화 속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셋째, 당신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근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72세의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영호였고 한때는 18홀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돌 수 있을 만큼 골프를 사랑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에너지가 줄고 걸음이 느려졌으며 예전에 즐기던 활동들이 버겁고 피곤한 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따라가 보니 단순한 노화나 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삶에서 친밀함이 사라진 대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친밀함은 겉보기보다 훨씬 강력하게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근육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이런 접촉이 사라지면, 특히 가벼운 스킨십조차 줄어들면 우리의 신체 활동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뻣뻣함이 생기며 근육은 점차 줄어들고 예전에는 쉽게 해내던 동작들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연쇄적인 건강 문제가 뒤따릅니다. 약해진 근육은 낙상 위험을 높이고 골절이나 병원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원은 많은 노년층에게 회복이 어려운 고비가 되기도 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장을 들고 오거나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는 그 일상적인 자립성은 어느새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변화가 피부로 느껴졌을 때는 이미 되돌리기 힘든 지점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밀함은 단순히 감정적 유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체적인 회복력과 자립성을 지키는 숨겨진 무기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중력과 노화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삶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뇌, 즉 기억력과 사고력, 집중력까지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넷째, 기억력과 인지력이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70을 넘긴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똑똑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요즘은 방에 들어가 놓고 왜 왔는지를 까먹곤 해요. 그녀는 이 변화를 단순한 노화 탓으로 돌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그 이면에는 감정적 신체적인 단절이 수년간 지속되어
뇌에 필요한 자극이 점차 줄어든 원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친밀함은 단지 심장을 위한 영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료이기도 합니다. 신체적, 감정적인 연결이 이루어질 때 우리 몸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 활동을 자극하며 기억력을 강화하는 화학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극이 사라지면 뇌는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느려지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며 이름이 가물가물해지고 간단한 결정을 내리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인지력 저하는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자율성을 잃고 자신감을 잃으며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마저 흐려집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고립과 친밀감 부족은 치매와 알츠하이머 발병을 앞당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작게 시작된 기억력 저하는 빠르게 악화되어 결국은 자신이라는 존재를 잃어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친밀함은 우리의 정신을 생기 있고 유연하며 회복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기쁨의 상실이 아니라 생각하고 기억하며 세상과 연결되는 능력을 잃을 위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인지력 저하만큼 두려운 또 다른 위협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밀감이 사라질 때 우리 몸 전체를 외부의 침입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만드는 또 하나의 숨겨진 위험입니다. 다섯째,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70대 초반의 한 남성, 이름은 이종태 씨였던 분과 오랫동안 상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활기차고 사교적인 분이었지만 몇 년 사이에 점점 기운이 없어지고 자주 아프고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식생활을 바꾼 것도 아니었고 운동을 게을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훨씬 더 미묘한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친밀감을 포기했고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신체적 친밀감은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정서적, 육체적으로 연결될 때 몸은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고 면역 반응을 자극하여 바이러스나 감염, 만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이 연결이 끊기면 우리 몸의 자연 방어력은 서서히 약화됩니다. 처음에는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단순한 병에서도 회복이 더디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폐렴이나 심각한 감염, 그리고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의 저하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신호로 시작됩니다. 오래가는 미열, 잘 낫지 않는 염증, 잔병 치레들이 조금씩 쌓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들을 무시한 채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입원을 하게 되거나 자립성을 잃고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밀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가 사라지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위험 앞에 무방비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넘길 수 있었던 위험들이 이제는 우리 몸에 큰 위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면역체계의 약화는 파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이 가진 생체 리듬,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깊고 평온한 휴식까지도 빼앗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아침마다 피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정원 가꾸기와 자원봉사를 즐기던 활기찬 70대 여성 김영자 씨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눈빛이 반짝이던 분이었지만 점점 피로한 얼굴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밤마다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것, 그리고 본인조차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건 친밀감이 사라지면서 그녀의 회복 리듬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체적 친밀감은 옥시토신과 프로락틴 같은 이완 호르몬의 분비를 유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 상태로 진입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친밀한 연결이 끊기면 이 자연적인 지원이 사라지면서 잠드는 것이 어려워지고 밤은 길고 불안해집니다.
겨우 잠이 들더라도 깊지 않고 자주 깨어나며 아침이 되어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피곤하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하고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며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고 감정 조절 능력까지 무너뜨립니다. 단순한 하룻밤 잠 부족이 아니라 우리 몸이 회복하고 치유하며 살아갈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밤 회복되지 못한 몸은 조금씩 안에서부터 무너져 갑니다. 친밀감은 단순한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자연스러운 치유의 도구입니다. 그 연결이 사라지면 우리 몸은 가장 강력한 자가치유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너지와 회복력을 빼앗는 수면 문제도 이토록 무서운데, 만약 당신의 정체성과 활력의 중심에 있는 훨씬 더 개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7째, 앞으로의 성 건강이 점차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68세에도 마음만은 청춘 같다고 말하던 한 남성, 이름은 최경호 씨와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74세가 되었을 때 그는 제 앞에 앉아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설마 내가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이제 아무런 반응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친밀함에서 물러서며 이 나이에 뭐가 중요해? 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대가를 되돌려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성적인 친밀감을 포기하면 감정적인 단절뿐 아니라 신체적인 기능 자체를 잃을 위험도 함께 따라옵니다. 남성의 경우 성적 활동이 줄어들면 혈류가 약해지고 발기 조직의 탄력이 떨어지며 신경 민감도까지 점차 감소합니다. 여성의 경우 질건조, 조직의 위축, 성관계 시 통증 같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은 사용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입니다. 사용되지 않는 부위는 근육처럼 점점 약해지고 결국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체적 퇴화가 시작되면 다시 회복하는 건 매우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지 쾌락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연결, 자존감, 감정적 안정감, 삶의 활력까지도 함께 잃는 것입니다. 친밀감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어느새가 생기를 잃고 연결되지 못한 채 고립된 존재가 되어갑니다. 몸은 스스로를 닫아버리고 예전처럼 살아 숨쉬는 느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60세 이후에 성 건강은 젊음을 좇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며 감정을 느끼고 활력을 지키며 살아가는 힘입니다. 싸움도 없이 포기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대부분은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뿐 아니라 마음과 정체성, 앞으로 살아갈 귀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 그것이 첫 걸음입니다. 결론입니다. 60세 이후 성생활을 포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7가지 무서운 결과에 대해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다면 이제 아실 겁니다. 노년기의 친밀감은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건강, 그리고 잘 사는 삶의 본질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60세 이후 성적 연결을 포기하는 것은 무해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 증가, 심장 건강 악화, 신체 근력 저하, 기억력 감퇴, 면역력 약화, 깊은 수면 부족, 그리고 성 건강의 붕괴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와 배우자와 그리고 삶과의 연결을 유지하려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단지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성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감정적, 신체적, 인지적 건강의 중요한 축이며 삶의 활력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은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몇 년의 공백이 있었더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언제든 따뜻한 관심과 자극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친밀감은 더 이상 젊었을 때의 방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조용한 쇠퇴를 당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당신의 활력을 위해 싸우세요. 자립성을 위해 싸우세요. 그리고 여전히 살아 숨쉬고 사랑하고 연결되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자신을 위해 싸우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구할 수 있는 생명은 바로 당신 자신의 삶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연결을 선택하며 살아가세요. 진정한 승리는 언제나 남몰래 마음과 몸의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점, 앞으로 직접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그렇지 않았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당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